자, 2016년 1회차 우리 필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판가스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계산하시오. 단 공기 중 산소는 20% 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S 지금 붙어 있는 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유량을 표시를 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 세제곱미터, 이걸 우리가 표준 유량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고요. 그래서 S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표준 온도와 압력 상태, 표준 상태. 그래서 0도시 1atm 상태죠. 요때의 어떤 유량값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 나오는 게 노멀 세제곱미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멀, 그래서 정상 온도와 압력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 유량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20도씨 1atm일 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A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죠? actual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실제 유량이다. 이렇게 실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온도와 압력이 실제 온도, 실제 압력 요때의 유량값을 나타내는 것을 요 기호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실제 이게 뭐 표준 유량이든 기준 유량이든 크게 뭐 영향을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판가스 연소식을 보시죠. 자, 1몰,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가 5몰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판 1세제곱미터 연소시.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두 가지 지금 써놔가지고 여러분들 혼동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S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똑같은 단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판 1세제곱미터 연소시 이론산소량은 5세제곱미터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몰의 최적, 우리가 가스 1몰당 최적은 22.4 세제곱미터죠. 예. 그래서 지금 세제곱미터로 단위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프로판은 2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5몰이니까 5 곱하기 22.4가 됩니다. 그죠? 예. 자, 요 상태이기 때문에 22.4, 22.4 그대로 약분하고 봤을 때는 프로판 1, 그 다음에 이론산소량은 5, 1대 5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론산소량, 지금 여기서 구한 산소량은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산소량은 요만큼이다. 근데 산소량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량이다. 그래서 산소의 양을 공기량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죠? 또는 공기양을 산소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 단서 조항이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통상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20% 들어있다 이 얘기니까 공기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100분의 2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산소에서 공기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 뭡니까? 역순으로, 그죠? 20분의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 산소량에다가 20분의 100을 곱해주면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번에 산소시설에 설치하는 압력계는 금유라 표시된 전용 압력계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금유, 금지한다는 겁니다. 뭐 기름이죠. 유자는 기름 유자, 그죠? 그래서 기름을 금지한다. 왜? 산소 자체가 조연성 가스죠. 조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연소를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소와 유지류가 혼합했을 시에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유라고 표시된 압력계를 사용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뭐 설명 쭉 써놨습니다만은 제일 핵심되는 말은 이거죠. 산소는 유지류와 혼합 시 연소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내용적 40L인 충전 용기를 수조식 내압시험 장치에서 내압시험을 한 결과 영구 증가량이 25ml, 전 증가량이 301대 영구 증가율을 계산하고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내압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뭐 여기서 보시는 용기죠. 용기. 우리가 뭐 LPG 용기 뭐 이렇게 보시면 일정한 용기에 일정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죠? 내부의 압력을 가하였다가 압력을 가하고 제거했을 때 용기의 복원력이죠. 복원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죠? 얼마나 복원되는 원래대로 돌아오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을 가한 후에 누출 또는 이상 팽창이 없고 영구 증가율은 10%, 그죠? 10% 이하인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격 불합격이냐를 나타낼 때는 10%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영구 증가율 계산식을 보시면 전 증가량분의 영구 증가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 압력을 가했을 때 증가한 전체 증가량이죠. 전체 증가량. 그 전 증가량 300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영구 증가량. 제거를 했을 때 복원이 되는데 복원되지 않고 뭡니까? 증가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압력을 제거한 이후에도 이전 상태로 복원되지 않은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구 증가량 25. 그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을 해서 8.33이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10% 이하는 우리가 합격 적합한 것으로 본다. 10% 이하는 적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정을 내린 것은 우리가 합격으로 내릴 수가 있고 그 이유로는 영구 증가율이 10% 이하가 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하를 우리가 적합, 그죠? 합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관지름 25mm인 배관을 입상 높이 25m인 곳에 프로판을 공급할 때 압력 손실은 수주로 몇 mm인가? 자, 우리가 프로판 비중은 1.5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상간의 압력 손실 계산식입니다. 그죠? 1.293 곱하기 비중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기중, 그죠? 공기와의 비중에 따라서 입상간에서의 손실을 나타낸다. 입상간. 그죠? 입상간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간 배관입니다. 위로 올라간 배관. 근데 이 주변에 어차피 이제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와의 비중에 따른 입상간의 손실, 그걸 우리가 계산합니다. 1.293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공기의 비중이다. 그죠? 공기의 비중. 그걸 우리가 1.293입니다. 공기의 비중이고요. 그래서 가스, 프로판의 비중에서 1을 빼준다. 1은 공기죠. 그죠? 공기. 가스의 공기는 비중이 1입니다. 그죠? 1이고. 그래서 지금 1.293에 우리가 가스의 비중 1.5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293은 우리가 공기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밀도 1.293.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 그죠? 밀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은 공기의 비중입니다. 공기의 비중. 그래서 공기의 비중을 제외하고 빼주고 나머지 그 비중만큼, 공기와 같은 비중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밀도 값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좀 덜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공기는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그 공기만큼의 비중값은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초과되는 그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식 자체를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1.293의 비중 마이너스 1S.
비중은 이제 통상 우리 기호로 S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S-1 곱하기 높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금속마다 선팽창 계수가 다른 기계적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발열체의 발열, 변화에 따라 굽히는 정도가 다른 두 종의 얇은 금속판을 결합시켜 안전장치 등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우리가 온도에 따라 휘는 성질, 그래서 금속, 서로 다른 금속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휘는 성질이 각각 다른 것, 그죠? 각각 다른 것을 이용하는 방식, 우리가 바이메탈이 되겠습니다. 바이메탈. 바이메탈. 그래서 바이메탈은 이제 합성어인데, 바이가 이제 두 가지의 금속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바이 두 개를 합쳤다 이런 내용, 메탈 금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종의 금속판 이렇게 요거 자체가 이제 영어로 표기한 것이 우리가 바이메탈이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역화를 설명하시오. 우리 뭐 역화 계속 나오죠. 역화의 반대가 뭐 선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역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가스의 유출 속도, 그죠? 가스의 유출 속도와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있습니다. 그죠? 연소 속도. 근데 유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소가 빨리, 그래서 가스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가스가 부족하게 됐을 때 불꽃이 연소기 내부에서 연소되는 현상이다. 이걸 역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연소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뭡니까? 안쪽으로 그 가스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역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건 리프팅. 리프팅은 떠 있는 거죠. 리프트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 리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엘리베이터 리프트죠. 그래서 선화, 우리 리프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가스의 유출 속도 또는 뭐 분출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버너의 노즐에서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출 속도 또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와의 어떤 크기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화와 선화로 구분될 수 있다. 자, 7번에 도시가스 제조 공정 중 가스화 방식에 의한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열분해 공정, 접촉분해 공정, 부분 연소 공정, 대체 천연가스 공정, 수소화 분해 공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분해 공정 자체는 우리가 공기 중에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폐기물에 열을 가해서 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열을 가해서 분해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접촉분해 공정,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촉매를 사용해서 반응 온도 400에서 800도에서 탄화수소와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메탄, 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탄화수소류에다가 수증기, 그죠? 이 접촉분해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일산화탄소 또는 수소, 뭐 메탄, 그죠? 요걸 만드는 공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 연소, 이건 뭐 완전 연소시키게 되면 물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죠? CO2하고 H2O 완전 연소 시에는. 근데 요거는 이제 부분 연소, 그래서 불완전 연소시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부분 연소시켰을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천연가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석탄을 원료로 해서 메탄을 합성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화 분해 공정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 나프타에서 우리가 각종 탄화수소를 촉매를 첨가해서 수소화하는 그런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부분적인 내용, 이 안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이제 우리가 접촉분해 공정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요 네 가지 이렇게 쓰는 문제니까 그냥 내용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가스 보일러를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전용 보일러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보일러실 안에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 그러니까 연소가스가 그죠? 연소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전용 보일러실입니다. 그러기 연소한 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밀폐식 가스보일러. 밀폐식은 뭡니까? 급기와 배기를 둘 다 외부에서 가져오고 외부에서 나가죠. 그런 형태입니다. 실내로 하지 않는 형태의 보일러이기 때문에 굳이 보일러실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외부에서 급기와 배기를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보일러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옥외에 설치한 것은 굳이 전용 보일러실 할 필요 없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용 급기통을 부착한 구조로, 그 다음에 강제 배기식 가스보일러다. 급기와 배기가 각각 어떻게 보면 따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용 보일러실이라는 것은 실내에, 그죠? 실내에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에 이렇게 막 설치해 놔가지고 그 연소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전용 보일러실을 설치해서 그 가스가 실내로 들어와서 어떤 인체에 유해한 그런 가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뭐냐면 배기가스, 연소가스를 애초에 외부로 갖다 버리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보일러실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9번에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검사 방법 중 자본 탐상 시험 단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체를 자화시켰을 때, 자석으로 자화시켰을 때 표면이나 어떤 표면 부위에 우리가 어떤 자극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데, 단점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자성체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그죠? 이게 자화를 시킨다 이랬잖아요. 자화. 그죠? 자화를 시키는데 비자성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전원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넣어가지고 자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완료 후에 찰지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검사 완료하고 나면 그 부분에 달라붙어 있는, 그죠? 자분가루가 있습니다. 자분가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가루 이렇게 뿌려놓고 자석으로 이렇게 밑에 딱 갖다 대면 어떤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분가루가 뿌려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탐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 후에 어떤 처리,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가연성가스의 정의를 폭발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연성가스의 법적 기준 이렇게 나오죠. 폭발 범위 크게 두 가지죠. 하한이 10% 이하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폭발 범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에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 한계가 가장 맥시멈 범위가 이제 상한, 미니멈이 이제 하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한 자체가 10% 이하라는 것은 10% 이하 조금만 있어도, 만약에 5%짜리 되는 5%만 있어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 난다. 20% 이상 나는 것을 또 우리가 가연성 가스로 정의를 내려놨다. 이 법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LPG를 자동차의 고정된 탱크에 저장 탱크로 이입, 충전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저장 탱크. 우리 탱크로리에 이입, 충전하는 방법 3가지죠. 차압에 의한 방법, 펌프에 의한 방법, 압축기에 의한 방법. 그죠? 차압, 펌프, 압축기.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가연성 공합가스를 제조하는 저장 탱크에 저장한 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출하하는 시설을 나타낸 것이다. 1번에서 5번의 밸브 명칭과 역할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작아가지고 어떻게 좀 하실 것 같은데,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여기 있죠. 자, 이 밸브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생긴 모양 자체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스프링처럼 보이죠? 스프링처럼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축기, 압력을 가하는 기계장치, 압축기 다음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압력을 가했을 때 그 압을 외부로 빼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압이 상승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스프링식 안전 밸브. 자,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안전 밸브다. 안전 밸브. 그래서 이상 압력 상승 시에 그 압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은 요 위에 있죠. 이 밸브 자체는, 이 기호 자체는 뭐냐면 다이어프램 밸브입니다. 다이어프램 밸브의 기호인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그죠? 자, 요거 기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PC니까 이거는 뭡니까? 프레셔 컨트롤, 압력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압력 조절기. 그죠? 그래서 반응기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그러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뭡니까? 밸브하고 연결되어서 그 압력을 밸브 측에 전달해서 밸브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 조절 밸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가스 회수계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폐가스 회수계의 압력, 그죠?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PC 요 기호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유랑 조절 밸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이 지금 여기 보면 FC입니다. FC는 플로우 컨트롤 이렇게 됩니다. 플로우 컨트롤 유랑 조절입니다. 유랑 조절. 그래서 반응기에서 정제탑으로 이송되는 가스의 양을 조절한다. 반응기에서 정제탑으로 전달되는 가스의 양 조절하는 밸브다. 유랑 조절 밸브고요. 그 다음에 LC, 4번은 LC입니다. LC는 레벨 컨트롤입니다. 레벨 컨트롤. 그래서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절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밸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밸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밸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액면을 측정해서 밸브에 신호를 줘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액면 조절 밸브 이렇게 정제탑의 액면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밸브를 개방해서 액화가스 저장 탱크로 이송하고 액면이 일정량 이하로 도달하면 밸브가 폐쇄된다. 그래서 정제탑의 액면을 일정한 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열고 닫는 밸브가 액면 조절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긴급 차단 밸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액화가스를 저장 탱크에서 탱크로리로 이송할 때 이상 상태가 생겼을 때 밸브를 폐쇄하는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탱크로리 이런 하역 작업을 할 때는 하용용 배관에 설치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긴급 차단 밸브입니다. 긴급 차단 밸브. 그래서 하용용 배관, 하용용 호수 또는 뭐 로딩암 이런 데 가깝게 설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긴급 차단 밸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호 자체가 이제 긴급 차단 밸브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로안에 알맞는 숫자 또는 단어를 쓰시오. 이거는 우리가 제조소 및 공급소의 기밀시험 압력입니다. 제조소 또는 공급소의 기밀시험 압력을 나타내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으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 높은 압력. 그 다음에 다만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인 가스홀더. 그 다음에 배관 및
그 부대 설비 이외의 것에는 최고 사용 압력이 30kPa, kPa 이하인 것은 시험 압력을 최고 사용 압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도시가스 제조소 공급소의 기밀 시험 압력을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요거는 뭐 외우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일반용 액화 석유가스용 압력 조정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자, 조정기입니다. 1단 감압식, 저압, 준저압. 그죠? 감압을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 감압식 있습니다. 그죠? 2단 감압식 1차용 조정기, 2단 감압식 2차용 조정기, 저압 조정기, 그 다음에 준저압 조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절체식. 자동 절체식은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우리가 뭐 가스를 다 사용했을 때, 일정량 이상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교체되는 그런 형태로 쓰이는 조정기가 되겠다. 그죠? 자동 절체식. 저압, 준저압.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자체를 우리 사용할 때 보면은 1단 감압식, 2단 감압식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동 절체식, 식당이나 이런 데 큰 데 가면 이걸 사용하죠. 그죠?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 4가지를 써라 이랬으면 이 중에서 쓰시면 되겠죠. 자, 15번에 밸브의 토출 측 배압의 변화로 인해서 성능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밸브의 명칭은, 자, 배압이라는 것 자체는 안전밸브 등의 토출 측에 걸리는 압력, 그죠? 토출 측에 걸리는 압력을 우리가 배압이라고 합니다. 배압. 그래서 우리가 크게 2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배압의 변화로 인해서 성능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 미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형 우리가 안전밸브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영향을 미치는 밸브다. 영향을 받는 밸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배압의 변화로 인해서 성능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밸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형 벨로우즈형 과압 안전장치 또는 평형 벨로우즈형 안전밸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형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압력, 토출 측에 걸리는 압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평형 벨로우즈형 안전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도 1회차 우리 실기 문제를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